식탁을 차리고 점심과 저녁을 함께합니다. 앞으로는 공동 급식소까지 설치해 삼시세끼를 함께 먹을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피보는 데 와서 식사 챙겨 드시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대충 드시는데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다 여럿이 같이 먹으니까 맛있고 음식도. 벽에 붙은 그림과 각자의 소망이 담긴 손글씨에서 할머니들의 소소한 일상이 엿보이는 이곳 마을회관. 할머니들에게 마을회관은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편안함을 느끼는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참 즐겁죠. 글도 쓰고 시도 쓰고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한테 편지도 쓰고 노래도 배우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노인들. 노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하는 이웃들이 할머니들에게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총선이 6개월 남짓 앞인데 선거구 논란에 공천 방식과 신당 등 민감한 정치 현안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추석 연휴 누구보다 바빴을 정치인들인데 그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변수는 선거구 조정입니다. 인구 비례에 맞춘 조정이다 보니 수도권은 10석 이상 느는 반면 영원한 강원은 그만큼 의석이 줄어듭니다.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도내 선거구는 4곳, 통폐합할 경우 2석이 사라집니다. 전북의 절반인 진무장 임실과 남원 순창 등 무려 6개 시군이 한 지역구로 묶여 대표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구가 넉넉한 김제완주 선거구를 쪼개고 나머지 통폐합 선거구와 섞어 재조정할 경우 감소폭은 한 석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취하 10석은 되는 거다. 그걸 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정하자 이런 거죠. 새정치연합 공천제 변화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현역 단체장이나 다선 지방의원 출마를 제안한 점은 현역들을 웃게 했지만 하위 20% 공천 배제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공천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실패한 5명의 도내 의원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당선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역 의원들로서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천정배발 신당 역시 새정연 내 계파 갈등과 맞물려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혁신 공천이 중진 용퇴나 계파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경우 비주류 성향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순창에 집거 중인 정동영 전 의원이 움직이고 새누리당이 거물급 영입에 당력을 집중할 경우 20대 총선은 역대 가장 흥미로운 선거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추석 연휴로 중단된 국정감사가 재개돼 오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 5일에는 안전행정위가 새만금과 공항 등 사회간접 자본과 지방재정 등의 지역 현안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질의를 벌입니다. 또 10월 5일과 6일에는 전북경찰청과 전북대, 전북대병원, 새만금 환경청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상임위별 감사가 진행됩니다.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내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09 11만 6천 제곱미터의 땅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해외 투자기업은 50년간 임대료의 최고 100%, 법인세와 소득세도 3년간 100%를 면제받을 수 있어 기업 유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회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북의 업무용 건물 평균 공실률은 22.6%로 전국 평균인 13.1의 2배에 가까운 데다 3년째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은 중대형 매장 공실률도 17%를 넘어서 서울 7.1%, 경기 8.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회 황주영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기업 가운데 전북개발공사와 군산의료원 등 부채 상위 8개 기관이 지난 한 해 지급한 성과급이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는 전년 대비 부채액이 73억 원 늘어 138%나 증가했는데도 임직원 성과급을 2억 원 이상 지급했고
기관장 업무 추진비도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LH공사, 한전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LH공사나 연금기금본부처럼 공공성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 계층 간 균등한 발전,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 노력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회 박민수 의원은 내일 한우산업발전법안 마련과 대기업의 축산 진출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저지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양계 산업의 90% 이상을 계열 농장화시킨 데다 양돈에 이어 최근에는 한우까지 계열 농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B금융그룹의 국내외 진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이 모태인 JB금융그룹은 다음 달 하노이에 JB우리캐피탈 해외 지점을 개설하고 베트남 고객을 상대로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미얀마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세종시 제2지점을 여는 등 대전 충남권에 전북은행 지점 10개를 개설해 수도권에 이어 대전 충남으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일선학교 30곳이 혁신학교로 추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년에 새롭게 운영될 혁신학교로 25곳을 추가 모집하고 5곳은 기존 혁신학교와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중순쯤 최종 선정된 학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학교는 내년 3월부터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